내가 뭐 처음에 어디 가는지 안 밝히는 게 뭐 너네한테 맞춰보라고 뭐 퀴즈 내는 게 아니고, 그 내가 그 찐 따라서 왁구에 자신이 없으니까 땅바닥 보고 걸어가지고 그렇게 찍히는 거야. 아무튼 이날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내가 집밥 먹으러 갔지. 4층 올라갑니다. 문이 닫힙니다. 4층입니다. 문이 열립니다. 내가 밥 먹으러 가는 데들이 점점 4층이 늘어나는 것 같아. 뭐 스시 이토, 스시 스미레, 세븐스도어, 이제 템프라인도 4층에 생길 거잖아. 안녕하세요. 내가 또 시토토를 꽤 많이 온 것 같은데, 진짜 꽤 많이 왔는데 이 사이드 카운터에 앉아서 밥 먹는 게 처음이야. 이날 어쩐 일로 김성국 셰프님이 사이드 카운터 쪽에 계시더라고. 이날 처음 나온 거는 이토에선 처음 먹는 거, 쥐치랑 쥐치 간소스 또 버무려 놓은 건데, 또 계란 노른자가 들어갔더라고. 근데 내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간이 좀 더 셌어야 돼. 그러니까 짠맛도 더 셌어야 되고, 그 간이라는 게 뭐 그 짠맛 얘기도 있는데 쥐치 간도 더 많이 들어가서 고소한 맛도 더 강했으면 좋겠더라고. 이거는 그 계란 노른자 맛이 너무 진해. 쥐치 살 맛 자체도 좀 더 상큼하게 그냥 더 달달한 맛이 강했으면은 좀 더 나았을 수도 있는데, 계란 노른자의 그 맛이 너무 강했다. 그래서 내가 제일 처음 와서 나 혼자 먹었거든. 그래서 내가 먹고 바로 셰프님한테 얘기해서 아마 뒤에 온 손님들은 좀 나은 간으로 먹었을 수도 있어. 그리고 다음은 이제 맨날 먹던 그 달걀찜, 고르곤졸라 치즈랑 트러플 올라간 거. 트러플 오일이 좀 한쪽에 몰렸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왔을 때 후추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서, 나 후추 올라간 거보다는 이거 그냥 고르곤졸라랑 트러플 향으로 먹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, 후추를 아주 다 없애진 않고 그냥 후추 양을 좀 줄이셨더라고. 저게 훨씬 낫지. 이것도 뭐 항상 나오던 거에서 구성이 살짝 바뀌었는데, 이 아마에비 내장이랑 왜 껍데기로 막 볶아가지고 만든 이 소스 있잖아. 이거 원형은 원래 그 도쿄의 스시 남바에서 먹었던 건데, 그거는 더 바삭거리고 좀 더 견과류 같은 고소함이 엄청 강하다 그래야 되나? 그래서 이제 와서는 영 다른 소스가 돼버렸어. 여기 거는 조금 진짜 새우맛, 비릿한 맛이 있어요. 근데 이것도 이거 나름대로 맛있단 말이지. 그리고 이때 특이했던 게 4월인데 꽁치가 있더라고. 꽁치는 원래 제철이 거의 10월, 11월 막 좀 추울 때거든. 그러니까 가을이야. 이거 산마라고 하잖아, 일본 말로. 그 산마 이제 한문으로 써놓은 것만 봐도 그 추도어라고 가을 추자 쓰거든. 그 지금 이 이소배 막기가 꽁치로 만든 이소배 막기야. 물론 내가 좋아하는 그 기름짐이 나오는 수준까지는 아니었는데, 그렇다고 뭐 맛이 없고 이런 건 아니야. 혹시 꽁치는 애 자체가 그냥 맛있는 생선인가 봐. 그리고 전복은 먹을 때마다 뭔가 온도가 올라가는 것 같아. 그러니까 입에서 느껴지는 게 아니고 셰프님이 뜨거워하는 그 모션에서 느껴져. 그리고 이날 또 재밌는 게 있었지. 저 오른쪽 끝에 그 아저씨 손님들이 있었는데, 그 아저씨 중에 한 분이 그 옆에 분들한테 뭐 유튜브를 얘기를 하시더라고. 그러면서 먹적 채널을 막 소개를 하셔. 그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 말투가 싹수는 없어 이렇게 시작을 하시더라고. 그 말투가 싹수는 없는데 뭐 여기저기 많이 다니고 아는 건 많은 것 같다 이러면서 막 옆에 분들한테 막 알려주시더라고. 나야 뭐 땡큐지 영업 거기서 띄워주시는데, 근데 아무튼 계속 싹수 없다를 이렇게 강조를 하시더니 그 막 갑자기 두리번거리시면서 근데 여기 있는 거 아니죠? 그랬더니 또 이제 센스있게 김성국 셰프님이 그거 사실 접니다 이러시더라고. 심지어 그날 그분들 중에 뭐 일행 중에 한 분이 뭐 생일이라고 이렇게 손님들한테 음료수도 돌리셨거든. 그래서 나는 콜라도 얻어먹고, 싹수 없는 놈이 콜라까지 얻어먹고 이거 죄송해가지고 방송에서 이걸 어쩌나. 그리고 또 내 옆자리에 있던 사람이 또 내 구독자였나봐. 그래서 그 다음날인가 DM으로인가 댓글로인가 뭐 제가 어제 뭐 스시 이토 갔다 왔는데 옆에 다른 손님들이 내 뒷담화 하는 거 들었다고. 그 뭐 뒷담화는 아니었잖아, 광고했는데 뭐. 그리고 저 전복 내장 소스에는 크림 들어가면서부터 너무 맛있어져가지고 뭐 말하면 입만 아픈 그런 디쉬가 돼서 방금 얘기 안 하고 넘어갔고, 저 때 이제 처음으로 샤리를 느끼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스시 이토에서 처음으로 샤리를 맛보게 되는 디쉬가 저 내장 소스에다가 밥 비벼 먹는 건데, 이날 샤리 컨디션도 엄청 괜찮더라고. 이거는 이제 거의 고정적으로 나오잖아. 뭐 물론 생선 5종은 좀 바뀌긴 하는데, 이날 같은 경우에는 전갱이로, 나메로,
나메로라는 게 이렇게 좀 다진 회라 그래야 되나? 뭐 이렇게 뭐 붙여놓은 거야. 여기에 들어간 건 이제 전갱이랑 뭐 양파, 시소잎, 그리고 스미소라고 초된장 들어간 건데, 이거 이름이 나메로잖아. 그게 일본어 나메루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. 그게 이제 핥다라는 동사인데, 그러니까 뭐 맛있어서 뭐 핥아 먹고 싶었나 보지. 그리고 요 장어, 얘도 원래 항상 나오잖아. 근데 이날 조금 특이했던 게, 원래 얘는 좀 탱글탱글하고 꼬들꼬들하거나 뭐 이렇게 쫀득하고 뭐 아니면 좀 바삭하고 이런 맛으로 먹는 애였는데, 이날은 되게 유독 부드럽게 느껴지더라고. 나는 이 장어는 그 좀 탱글탱글하고 쫀득한 그 맛에 먹는다고 생각했거든. 그게 매력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, 이날은 완전 다르게 좀 되게 야들야들하고 부드러웠는데도 맛은 괜찮더라고. 나 이 장어 안 그래도 조금 질리던 차에 뭔가 식감만 가지고 이렇게 좀 다른 음식이 된 느낌? 얘도 이제 평소랑 조금 달랐어. 근데 얘는 이제 업장에서 평소랑 다르게 준 게 아니고, 평소랑 똑같이 그냥 게살 스프에 그 조개다시 그리고 이 보거 1위를 이렇게 구워서 넣어줬는데, 내가 먹은 방법이 달라졌지. 그냥 막 찢어 발겨가지고 속에다 그냥 다 풀어가지고 숟가락으로 떠먹었어. 원래는 조금씩 찢어서 거의 한 2입에 저걸 다 먹었었나 그랬거든. 그러면 물론 저 쫀득쫀득한 그 껍질을 왕창 먹을 수 있어가지고 좋긴 한데, 나중에 되면 이제 그냥 게살 스프만 남아있으니까 괜히 좀 그렇더라고. 그래서 좀 끝까지 맛있게 먹어보려고 이걸 막 찢어 발겨가지고 같이 저렇게 떠먹었단 말이야. 근데 막상 이렇게 해보니까 그냥 2입에 저거 다 먹고 그냥 게살 스프는 남기는 게 낫더라. 그냥 임팩트, 맛의 임팩트 자체가, 이 게살 스프가 되게 간간하거든. 그 간을 살짝 입힌 시락고를 그냥 한 입 잔뜩, 그 입안에 그냥 그 뜨겁고 크리미하고 막 고소한 거를 이렇게 잔뜩 머금고, 쫀득한 그 껍질도 좀 큰 조각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좀 씹는 맛도 있고, 그렇게 하면은 이게 이 큰 디쉬에 비해서 즐거움이 너무 빨리 끝나긴 하는데, 그래도 임팩트 있는 즐거움을 그냥 막 느끼고 가는 게 낫지. 이거 조금 이렇게 먹으니까 맛이 좀 밍밍하다 그래야 되나? 맛이 애매해. 이날 뭐 아무래도 특이하게 4월인데 꽁치가 나왔다 보니까 그러니까 니기리 첫 점도 꽁치로 주시더라고. 사실 내가 어떻게 보면 제일 좋아하는 이런 종류, 히카리모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꽁치인데, 이날 먹어보니까 확실히 제철에 비해서는 기름이 많이 떨어지고, 그 특유의 그 비릿한 맛이라 그래야 되나, 그 감칠맛이라 그래야 되나, 원래 등푸른 생선에서 나는 그 특유의 향과 맛이 있거든. 근데 그게 나는 그 이런 뉘앙스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, 정어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약간 지저분한 느낌이고, 꽁치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좀 깔끔한 느낌이야. 근데 기름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날은 맛이 너무 깔끔한 느낌이었어. 맛이 옅어서 오히려 조금 아쉬웠다, 꽁치 치고는. 그리고 얘는 광어. 보통 흰살 생선 니기리는 항상 도미를 주셨던 것 같은데, 간만에 광어가 나온 것 같아. 근데 나는 역시 도미 뱃살이 더 맛있는 것 같아. 특히 도미 뱃살은 진짜 니기리로 먹기에 너무 최적화되어 있는 생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. 가끔 뭐 광어가 막 감칠맛을 엄청 뿜어내면서 진짜 달고 막 맛있게 먹을 때가 있긴 한데, 그럴 때도 사실 니기리보다는 츠마미일 때가 많지. 요새 금태 사이즈도 괜찮아가지고 이걸 되게 위가 꼴리게 잘, 그 왜 기름 쭉 뿜어져 나오게 잘 찍었어야 되는데, 내가 이거 성질이 급해가지고 먹느라 바빴네. 이거 안 그래도 플레이팅도 뭔가 좀 휑해서 심심한데 말이야. 참치는 요새 진짜 환장하겠는 게, 진짜 맛있는 참치 먹은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.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일본을 갈 수도 없고, 그렇다고 스시인도 이제 일본산 참치 좋은 걸 쓰질 못하니까, 그나마 이렇게 아가미 같은 거는 그냥 이 정도로 깔끔만 해주면은 그냥 다행이다 싶어. 그리고 우니는 방금 비주얼은 이렇게 오졌잖아. 이렇게 쓱 가라앉는 거, 엄청 무거운 우니가 위에서 이렇게 샤리를 짓누르는 듯한 느낌이었는데, 맛은 좀 썼다. 얘도 꽁치처럼 약간 생뚱맞은 시점에 나온 것 같아. 제빵어래. 근데 얘가 좀 괜찮았던 게, 그 내가 최근에 먹는 시마지들에서 다 조금 그 잡내가 나가지고 좀 실망을 했었는데, 얘는 그나마 조금 깔끔하더라고. 여기까지. 우리 셰프님이 그 구라치다가 걸리면 손모가지가 날아가 본다는 거를 못 배우셨나봐. 그걸 게까지라면서 주시더라고. 근데 내가 이걸 먹고 딱 깜짝 놀란 게, 맛이 진짜 게까지 같은 거야. 왜냐면은 일단 차갑고 살이 얇아. 이 시즌에 물론 이 사이즈가 뭐 이렇더라도 그냥 쿠르마에비가 있다는 것 자체가 나는 뭐 반가운 일이긴 하니까, 그래서 이거를 뭐 좀 따뜻하게 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, 셰프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더라고. 이게 뭐 오키나와에서 양식돼가지고 이렇게 냉동으로 들어오는 거라고. 그래가지고 이거를 따뜻하게 내기가 조금 힘들다고 하시더라고. 이날
스시들이 이거 되게 가라앉는 모습도 그렇고 되게 비주얼이 되게 윗골이야. 그래가지고 다들 영상을 좀 4K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, 이날 아지 같은 경우가 진짜 엄청 기름지고 맛있었거든. 물론 원래도 스시 이토는 전갱이 맛있는 걸로 또 유명하지만 이날은 이 최근에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는 전갱이었다. 그리고 내가 처음 왔을 때 이게 진짜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뭔가 여기에 시그니처처럼 돼버렸잖아, 이 시라코 비빔밥이. 근데 이 넣은 우니 크림이 요새 좀 쓰더라고. 아까 뭐 우니 그냥 니기리도 쓰긴 했지만, 그래서 요새 나는 저 시라코 비빔밥 만족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. 최근 들어서 매번 조금 그런 느낌이 있어. 이제 장어 나오기 전에 뭐 더 먹고 싶은 거 없냐고 물어보셨는데 나 원래 배불러서 그냥 안 먹는다고 했다가 생각해보니까 꽁치가 또 언제 나올지 잘 모르겠는 거야. 배부르다면서 밥풀은 또 하나도 안 빼먹고 다 저렇게 집어먹네. 아무튼 그래서 꽁치를 하나 더 먹으려고. 왠지 안 먹으면 후회할 것 같아가지고. 그래서 꽁치 하나 더 먹었는데, 두 번째가 이제 개체가 좀 더 좋았나봐. 두 번째 게 훨씬 기름지고 맛있더라. 안 먹었으면 후회할 뻔했네. 뭐 물론 이게 더 맛있을 줄도 모르니까 후회는 안 했겠지. 이날 장어들은 뭐 스타일을 불문하고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었다. 배도 부른데 간편맞게까지 이렇게 챙겨주시더라고. 또 내가 주는 음식은 또 빼지 않지. 특히나 이미 나왔으면은 내가 뭐 싫어하는 맛이면은 빼는데. 그리고 교꾸를 마지막으로 난 끝냈어. 디저트는 그냥 안 받겠다고 얘기하고 그냥 디저트 안 먹고 교꾸 먹고 끝. 가격은 뭐 언제나처럼 디너 오마카세 198,000원. 영상 초반에 뭐 집밥이라는 개소리를 했는데 진짜 약간 집밥처럼 느껴져. 나 이거 여기는 그냥 당일에 예약할 때도 있다니까. 의외로 될 때가 있습니다. 당일 예약. 뭐 캔슬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, 그냥 퇴근길에 스시가 땡기면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혹시 자리 있나요? 하고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. 근데 오늘 영상은 내가 먹었던 기억보다도 비주얼이 이렇게 지려가지고 내가 찍었지만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잘 찍은 거야? 이거 보고 있으니까 또 스시 말이 없네. 구독이랑 좋아요나 눌러줘. 끝.